데일리 건강, 오늘은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먼저 알려주시죠. 여성분들 이렇게 샤워하시거나 우연히 이제 자가검진 하시다가 유방에 이렇게 멍울 같은 걸 만져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혹시 뭐 나쁜 건 아닐지 암은 아닐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만져지는 혹은 대부분 이제 양성 종양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섬유선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섬유선종입니다. 자, 유방 관련 질환, 여성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질환들이니까요. 오늘 꼭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섬유선종이란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유방에 생긴 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방에 생긴 혹 중 단단한 혹 중 가장 흔한 종양이고요. 보통은 이제 하나 정도 단발성으로 생기지만 다발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특징은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고 잘 움직이는 것이 그 임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방에는 섬유선종 외에도 다른 종양들이 발생하는데요. 생길 수 있는 종양의 종류 좀 알려주시죠. 크게 유방에 생기는 혹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악성과 양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악성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유방암을 악성 종양이라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양성 종양인데 유방에 생기는 혹의 95%는 양성 혹이에요. 그 중에 이제 95%혹 중에 90%는 치료가 필요 없고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혹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95% 정도가 양성이고 또 그 중에서 한 90%는 치료나 조직 검사조차도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혹이 생겼다고 무조건 암 아닌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양성 종양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양성 종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네, 증식하지 않는 첫 번째 혹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물혹. 낭종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이제 아포크라인 화생이라고 좀 어려운 질병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쁘진 않지만 증식, 좀 커질 수 있는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섬유선종은 원래 비증식성에 속했었는데 최근에 분류가 이제 두 번째로 바뀌어서 섬유선종도 증식을 한다. 그래서 증식성 병변이 보통 섬유선종이랑 경화성 선증, 그리고 관내 유두종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증식성 병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보통 1.5배에서 2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경우는 떼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 분류에서는 증식도 하지만 비정형 성분, 이 비정형 성분이 많은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성분도 있으면서 증식하는 병변을 꼭 떼야 되는. 그래서 이게 비정형 관상피 증식증하고 비정형 소엽상피 증식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상피 증식증은 그냥 놔두면 10년 후에 10%에서 유방암이 된다. 이렇게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만 절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뗄 때 조금 광범위하게 떼야 되는 유방암 위험을 줄이고 재발 위험도 줄이기 위해서 꼭 절제가 필요한 병변이에요. 그렇군요. 네. 섬유선종은 증식하는 양성 종양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만큼 네. 유방암의 위험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가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섬유선종 비교적 흔히 좀 발생하는 질병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통계에서 부검에서 보면 전체 여성이 한 15에서 20% 정도 발견되고 있고 특히 20대 초반 젊은 여성에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방 종양 그러면 왠지 임신, 출산 거친 3, 40대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 여성이 많다는 건 좀 굉장히 의외예요. 근데 왜 20대 초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이제 섬유선종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하고 이제 연관지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자극으로 이제 소엽이 비이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병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춘기를 거쳐서 처음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고 초경을 하고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첫 자극이고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섬유선종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섬유선종 중에서 사춘기에만 나타나는 섬유선종을 연소성 섬유선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cm 이상 큰 섬유선종을 거대 섬유선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섬유선종이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요. 아마 같은 원인으로 설명할 수 호르몬의 영향 네. 때문이군요. 네.
그리고 임신 출산과도 연관성이 좀 궁금한데요. 생리주기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같은 얘기인데요.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임신 중이나 생리 직전이나 또는 여성 호르몬 폐경돼서 여성 호르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에서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섬유선종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으면서 혹이 아. 만져지는 건데요. 이제 보통 2cm 이상이 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직접 만지실 수 있고요. 표면이 조금 가까이 위치한 경우에는 1cm 정도라도 만져져요. 네. 섬유선종의 특징은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잘 움직여요. 주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잘 움직여서 유동성이 있고. 근데 비교해 보자면 유방암은 이제 1cm만 돼도 딱딱하게 만져지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기 때문에 고정돼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찰을 잘하면 양성 종양인지 암인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암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또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섬유선종 같은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인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 그럴 있나요? 가능성은 아주 드문데요. 물론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주로 생기면 소엽 상피내암이 생기긴 하는데요. 모든 섬유선종은 유방암 위험은 아주 적고요. 섬유선종 중에서 복합 섬유선종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식 성분이나 아포크라인 화생, 경화성증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섞인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진단하는 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섬유선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그런 그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기 때문에 유방외과 전문의의 진찰을 먼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섬유선종이 의심되면은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으로 이제 영상학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섬유선종이 이렇게 모양이 매끈하고 예쁜 게 아니라 이제 증식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크기가 조금 크고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로 섬유선종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찰과 영상학적 진단과 조직 검사 이 세 가지를 유방에 있어서 3중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데일리 건강 지금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원장님과 함께 섬유선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 또 증상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섬유선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보통 이제 유방의 혹 중에서 없어졌다 하는 혹은 물혹이 대부분이에요. 물혹은 안에 이렇게 차 있는 성분이 액체이기 때문에 분비가 늘어나면 커질 수도 있고 이제 흡수되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단단한 혹, 제가 섬유선종은 초반에 단단한 혹 중에 가장 흔한 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단한 혹은 사라지는 건 조금 드물어요. 근데 이제 크기가 변하거나 그대로 있거나가 대부분이고요. 네,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죠. 그러면은 진단을 받아도 바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좀 더도 되나요? 네, 제가 90%의 혹은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 네. 대부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섬유선종도 이제 기간을 둬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검사를 해서 변화가 없는 경우,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지켜봐도 되는데요. 2cm 이상으로 크거나 모양이 전형적인 섬유선종의 모양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크는 경향을 보일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치료 방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섬유선종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네, 섬유선종 중에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만져지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주기적 관찰에서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는데요. 네.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두 다 수술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흉터를 내서 하는 일반적인 수술을 하느냐, 절개를 해서. 네, 절개를 해서 아니면 최소 침습 수술인 이제 진공흡인법이라고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흉터 없이 하는 수술법을 하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공흡인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흔히 이제 맘모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기구를 이용해서 한 5mm 정도만 흉터를 내고 이제 수술과의 차이는 수술은 한 번에 종양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기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그 혹을 조금씩 잘라서 흡인하는 방식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다 제거, 그치, 떼어내는 완전히 거.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근데 이런 맘모톰이 처음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 이제 총조직 검사라고 이제
바늘에 굵기가 있어요. 14게이지라고 어느 정도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좀 더 조직을 많이 얻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처음에 마모톰이라는 기계가 발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위해서. 이제 총조직 검사, 조직 검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발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점점 굵은 바늘이 나오면서 이러면은 이제 조금 양성 종양은 어차피 암도 아닌데 여성의 유방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흉터를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흉터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조직 검사보다는 양성 종양의 수술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알려주신 대로 섬유선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걸로 선택을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 똑같이 제가 완전 절제를 한다고 하는 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종양이 큰 경우, 그 일반적인 수술 방법도 이제 유방에 보통 2cm 정도 흉이 남는데 그 종양이 아주 커지는 경우, 4cm, 5cm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섬유선종은 유동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술할 때 그 수술자가 잘 그 컨트롤을 하면 유두주위의 유륜이라고 하죠. 유륜 모양으로 열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에서 먼 혹인 경우, 그리고 작은 혹인 경우는 그거 유두를 통해서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유방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종양은 뭐 3cm 미만의 종양은 이제 흉터 없이 하는 마모톰으로 하는 게 여성의 젊은 여성, 그리고 호발 연령이 보통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네네. 미혼 여성도 많기 때문에요. 미용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수술적 효과는 같기 때문에 마모톰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cm나 5cm 이렇게 큰 혹은 이게 마모톰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금씩 조직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고 또 그때 수술할 때도 유륜 절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혹은 수술적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좀 제거도 가능할까요? 아까 약물 이제 같은 거. 약물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아까 자가지수, 폐경후에 자가지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약물로 뭐 치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정기적인 자가 검진 하셔서 혹이 변화가 있는지 커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술로 섬유선종을 제거했다. 근데 혹시 재발하는 경우,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완전 절제를 깨끗이 했다면 다시 생기는 경우는 10% 미만이고, 네, 이제 섬유선종이 생기신 분들은 그 체질적으로 약간 그런 호르몬에 민감한 체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생길 수 새로운 있습니다. 게 또. 네. 그렇군요. 자, 물론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방 내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치료 후에 좀 지속적으로 유방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장님. 네, 보통 처음에 섬유선종이 진단되면 이제 변화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은 변화가 없는 게 많지만 변화를 보기 위해서 6개월 간격으로 한 1, 2년 보다가요. 이제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좀 간격을 늘려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져지는 혹이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자가검진, 올바른 자가검진법을 잘 숙지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끝나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되고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면서 자가검진을 해서 발견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원장님과 함께 흔히 유방에서 발견되는 양성종양, 섬유선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염차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